지금 그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풀어드리지 못하고 각자 풀어보십시오. 네. 근데 지난주에 그 자료 나간 것 중에 오답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공부를 하는 건지 갖다 꽂으면 너무 많다고. 안 그래도 요즘 장사도 안 되네. 원장님 살림을 축내고 개방형 죽사 면적이 지금 200제곱미터로 한번 나와 있을 겁니다. 10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고치십시오. 100제곱미터. 일부러 내가 100으로 내보내려고 하다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알아보려고 그래요. 100제곱미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개방형 축사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200제곱 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재도 100으로 나와요. 아이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여실히 나타나. 자, 등기 신청이 원칙인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등기를 신청하는 요 행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되고,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를 주는 입장일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타 등등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 표제부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내에 등기 신청을 하여하고, 맞아요?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고, 단 처분했을 때 그때는 60일, 맞아요? 언제부터 60일이냐? 지금 집이 다 지어져서 중공업사도 나고 살고 있다. 그럴 때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집을 짓고 있다. 60일 지나도 아직까지 집도 다 안 짓는다. 그때는 언제부터? 등기 가능일로부터.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등기 신청 의무가 없고,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그때 계약이 쌍무 계약일 때는 언제부터 60일? 반대 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이고, 편무 계약은 반대 급부가 없으니까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접수됐죠? 그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 혼자 하라고 을 혼자 하라고 둘이 같이 하라고? 같이 하는 걸 유식하게 원칙이 공동신청입니다. 자, 그럼 원칙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예외가 따라 나오겠죠. 단독 신청도 있고, 공동신청이라 하면 등기 주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받아가는 등기 권리자가 같이 하는 걸 말하는데, 권리자도 아니고 의무자도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신청부터 나옵니다. 공동신청에서는 같이 한다는 말인데, 그때는 사람 쪽수가 많다고 해서 공동이 아니고 반드시 그게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법과 절차법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민법 맨 처음 공부하면 실제법이다, 절차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민법은 실제법에 속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실제법은 뭐가 실제법이냐?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따지는 법이 실제법이에요. 더 못 알아듣겠죠? 네. 권리 의무의 귀속,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구한테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법이 실제법이라니까. 봅시다. 갑과 을이 요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맞아요? 매도인은 돈을 달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반면에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권리 의무가 각각 생긴다. 이게 실제법이라니까. 민법에서 계속 하는 게 뭔데? 이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민법은 실제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제법이에요. 물론 헌법도 실제법이고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권리가 있지. 예? 정부는 우리한테 뭐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헌법도 실제법이고 형법도 실제법, 다 실제법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헌법, 형법은 공부해 안 해? 안 하니까 민법이 실제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절차법은 내가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가지고 있는데 요 인간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럼 내가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될까 아닌가?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 안 하는데 구제받아야지. 구제받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송법입니다. 이때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가 어떻게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절차법이라고. 대표적인 뭐요? 소송법. 소송법? 근데 우리는 소송법은 공부해야 안 해? 안 해요. 자, 그리고 내가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규정한 것도 절차법이에요. 내가 이 집을 샀으면 내 앞으로 등기를 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법이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모르겠다. 실제법 그러면 그냥 뭐 생각하면 돼? 민법. 절차법 그러면 등기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실제법은 권리 의무를 따지는 게 실제법이니까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 이거 권리자고요. 그럼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 뭐 해야 돼? 협조해야지. 협조. 협조 의무를 지는 사람이 이게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요것만 따지면 이건 실제법이라고요. 자, 그럼 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요 둘 중에서 소유권을 달라고, 자, 우리는 등기를 공부합니다. 등기를 공부한다고. 등기는 돈을 공시합니까? 권리를 공시합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따져야 돼. 돈은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가져야 될 사람이 의뢰인가 봐.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의뢰예요. 반면에 그의 협조할 의무가 누군데? 갑이에요. 갑. 근데 민법 공부하면요, 갑이 등기 줄 의무도 있지만 요 인간이 등기를 안 가져갈 때는 등기 가져가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어, 없어? 있어. 등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 그러고, 알아들었습니까? 네. 등기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권리, 등기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갑이 해요, 의리해요? 갑이 하지. 등기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청구라 그래요. 인수청구권? 그러면 권리는 통상적으로 의리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갑이 행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하면 반대로 바뀌더라고요. 권리를 누가 행사하고 있어? 갑이 하고 있지. 반대로 의리입자야 돼. 그러면 실제법에서 말할 때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로 바뀔 수 있는데, 절차법에서 말할 때는 원래 민법은요, 그 간사하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절차법은 절대 안 바뀌어. 네, 그치? 절대 안 바뀌어. 요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얻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냥 무조건 권리자예요. 예? 요 등기를 실행하면 등기를 얻거나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권리자예요. 그럼 봅니다. 을이 등기를 달라 해서 가져갔던, 갑이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던, 결국은 등기 얻는 사람은 항상 누군데? 을이에요. 자, 반면에 요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잃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 이건 항상 갑이라고요. 을이 달라고 해서 가져갔던, 갑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던, 잃는 사람은 항상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에?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요. 항상 을이고 이건 갑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서는 요걸 알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통상적으로 보통 일치를 해요. 근데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밖에 시험 안 나와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옛날에도 출제가 됐고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법이에요? 등기법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요거는 이제 머리에서 싹 지웁니다. 지금 죽어난 사람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등기에 따라서 그 권리자 의무자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그냥 이거는 권리자, 이거는 의무자라 그러는데 만약에 한 가지 등기만 있다면 권리자 의무자 말 쓸 필요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다면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라 그래서 등기 얻는 사람이 누군데? 을이지. 권리자가 누구겠어? 매수인. 맞아요? 의무자는 누구겠어? 매도인이지. 자, 갑의 부동산에 A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래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그때 전세권 등기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군데? A가 권리자겠지? A 이름이 뭔데? A 이름이 뭔데? 전세권자. 전세권자. 이거 대답하면 듣기 그리 힘들어요. 자, 그럼 갑은 요 등기함에 따라 갑이 불리해지는 사람 맞아요? 갑 이름 뭔데?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 자, 지금 2010년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A가 전세를 2년 동안 잘 살았어요. 자, 그래서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다른 데 이제 이사를 가면서 요 전세권을 그대로 놔두고 가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해야지. 그럼 이제 지금 2012년도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요거는 2010년도에 했던 등기, 요거는 2012년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뭡니다. 요 등기를 실행하면 그때 등기를 잃게 되는 사람이 누군데? A지. A. 그러면 의무자가 누구로 가요? A로 가요. 에? 전세권자. 반면에 요 전세권의 혹을 떼면 갑은 유리해지는 거 맞아요? 그럼 갑이 등기 전세권 설정자가 자, 여기 권리자가 됩니다. 반대로 바뀌죠?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공부를 한다면 권리자 의무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된다고. 근데 등기마다 권리자 의무자가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이야기를 안 하고 이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말한다고? 권리자. 이쪽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의무자 이렇게 하면 한다고요. 그 법에서는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줘. 그럼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하면 한다고. 집수가 되시오? 네. 시험도 어떻게 나올까? 권리자 의무자 그렇게 나와. 그럼 이걸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어 못 풀어? 못 풀지.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요, 처음 공부하면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안 돼요. 그게 뭐 한만에 다 대피면 뭐 하루 문 닫아야 되게? 나도 집에 가서 놀아야 되고?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개념이 잡히는데 처음에는 빨리빨리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쪽이 의무자냐? 또 어느 쪽이 권리자냐? 그때 의무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 권리자가 가져가야 될 서류, 이걸 갖다 계속 따지니까 그때마다 매도인, 매수인, 전세권자, 전세권자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그냥 의무자는 뭐 가져오라, 권리자는 뭐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 집수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 225페이지에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등기권리자 의무자 공동신청인데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기업번의 실제부상 개념과 미연번의 절차부상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기업번의 양자와의 관계, 실제부상 등기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부상 등기권리자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전에 올해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또 그전에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단 페이지 공동신청의 예외가 나오니까 당연히 단독신청이 나오겠죠. 자, 거기도 적습니다. 자, 우리 등기법 공부하면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암기를 해야 될 게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설마 5가지야? 하긴 여러분이 3개만 넘으면 머리 안 들어가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한 5가지 정도 돼. 아까 하나 했어. 마르고 닳도록 할 겁니다. 직권 넘기. 직권 넘기. 미경 씨가 술이 취해서 이 한 수 보고 막 가자고. 요게 우리 나중에 강릉 가서 공부해야 되는 직권 등기는 요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강릉 가서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또 요 다 적습니다. 상판 때를 보니까 상판 보면 가수로 변신한대요. 가수 변신 권소혼. 요게 우리 강론에 나오는 단독 신청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암기를 해. 나중에 상이 뭐니 판이 뭔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할 거라고요. 상판 떼기는 빼고. 상판 보면 가수 변신 권소혼. 권소혼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권소혼 권리소멸약정 넘기 그 다음에 소재불명 혼동. 자, 상판 보면 가수 변신 권소혼. 자, 그럼 요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직권은 등기는 개념 잡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강연을 해야지만 이건 간단히 보면 돼. 처음부터 아예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가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이 보고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기 부동산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 맞아요? 네. 등기 주는 놈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보존 등기 꼭 교재 나와.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어 죽었어? 죽어서 그게 못 알아듣습니까? 돌아가셨어?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어. 그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요것만 증명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증명해서 단독을 합니다. 자, 갑이요 내한테 지금 등기하려면 서류를 줘야 되는데 서류를 안 줘요. 그럼 판결 받아야겠지? 네. 판결 받았을 때는 갑을 대불 가요? 판결문으로 가요? 판결문으로 가면 단독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가는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내가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건물을 철거했어요.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지? 철거하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거는 같이 가겠어? 혼자 가겠어? 혼자 가요. 표제부 등기는 혼자입니다. 예? 표제부 등기가 어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여기 멸실 등기예요.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개명했어요. 자기 이름을 개명하면 뭡니까? 주소를 바꿨어. 그때 하는 등기 이름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요거 변에 같이 들어가. 자, 그 다음에 권소혼. 어쨌든 요 간단하게 이제 상속 등기, 판결 받아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이다. 나머지는 강론 가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일단 암기를 하시라고요. 상판 때를 보니까 뭐라고요? 가수로 변신해서 권소혼. 요게 단독 신청 전부 다예요. 설마 이래야 머리 들어가겠지. 자, 봅시다. 자, 226페이지 단독 신청인데 거기 1번 판결 등기가 나옵니다. 판결 등기가 의외로 요즘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조금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당연히 둘이서 서류 가지고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인간이 협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권리가 있어 없어? 있지. 내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그때는 가서 집어뜯고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디다 호소해? 법에 호소하라고.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럼 판결문이 나오겠지? 에? 그럼 요 판결문 가지고 우리 갑은 갈 필요 없이 판결문만 들고 가면 등기해줘, 안 해줘? 해줘. 요게 판결 등기예요. 자, 그러면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이다. 요때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 주문에 내가 그랬죠.
공부하시려면 소송도 한번 해보고 판결문도 판결문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판결문이 어떻게 생긴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렵지.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저 직접 동사무소 갔어요. 인감증명도 발급 한번 받아보고요. 예?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토지대도 한번 발급 받아보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동사무소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가가지고 내려갖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그 탁자에 놓여있는 신청서를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글자를 어떻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몇 분 기다리면 뭐가 나온다. 그건 말로 하니까 어렵다고. 말로 하면 해보라고. 소송도 한번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 대출도 이빠이 안 해보고 또 대출 안 갚아가 경매도 한번 당해보고 그래 한번 쫓겨도 나가보고 요렇게 해봐야 머리에 쏙쏙 들어나니까. 근데 뭐하다 요새 판결 주문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판결 주문이에요.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해요. 판결이 이렇게 나와. 이행하라고. 그래서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행하라고. 이거 이행 판결이라고. 그럼 그때는 이행한다는 말이 뭔 말인데? 등기해주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판결만 확정된다고 소유권 넘어가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지. 등기 안 해도 물권 맺고 일어나는 판결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민법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187장 했겠지. 자, 그런데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해서 등기하는 요 판결은 이행 판결만을 말해요. 자, 두 번째. 1심에서 판결 받아보니까 갑이 을보고 등기 주래요. 누가요? 판사가. 갑이 불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돈 다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돈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등기 안 주고 있는데 판사는 등기 주래요. 그럼 이때 갑은 불만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2심에 올라가지. 2심에 올라가서 다투고 있어. 그래서 2심에서 이 판결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 있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때 1심 판결 가지고 등기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때는 요 판결은 반드시 확정이 돼야 됩니다. 뭐 돼야 된다고? 그래서 확정 판결해야 돼. 그럼 참고로 판결이 어떻게 해야 확정돼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렸어. 민사는 얼마예요? 2주입니다. 2주. 형사는 1주고 2주 동안 항소를 안 하고 가만히 그대로 놔뒀다. 그럼 바로 판결이 확정돼요. 확정돼? 그런데 그 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소를 포기했다.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이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2주 되기 전에도 나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포기각서를 내버리면 바로 확정돼. 근데 또 올라가고 대부분까지 다 탔어. 대부분에서 결정이 나왔어. 판결이 나왔어. 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바로 확정돼. 이거 확정이에요. 자, 세 번째. 요때 요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요 판결이 나면 판결문은 우리가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상대방을 피고라 그래요. 그러면 요때 요 판결문은 원고한테만 보내줘요? 피고한테도 보내줘요? 둘 다 보내줘요. 판결문 이쪽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판결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갑도 판결문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갑도 할 수 있다, 을도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누구 한다? 갑이 한다, 을이 한다, 둘 다 한다. 누구 한다고? 을만 해요. 을만. 성수한 자만 해요. 성수한 자만. 그러니까 원고냐 피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성수한 자.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하는데 소송에서 진 놈이, 패소한 놈이 강제집행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어느 놈만 한다고? 성수한 자만 합니다. 요게다가 이제 조금만 더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총 나오는 지문이 한 6가지쯤 돼요. 그 중에 5가지 골라 나온다고. 얼마나 시험적이 좋아. 자, 네 번째. 요 판결을 받은 자가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서 지금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요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지. 물건. 소유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집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이지. 물건 그러면 집구석에 있는 물건 생각하지 않아요. 집도 물건이라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집한테 행사해요, 상대방 사람한테 해요? 사람한테 행사해요, 채권이에요.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판결 받았어요. 판결 받은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 올 때 등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 판결 확정된 지가 10년이 경과됐어. 경과돼도 등기는 각하해야 될까 수리해야 될까? 눈치는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각하할 것 때문에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관은 오로지 서류만 따지지 실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관은 못 따져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없어지지 이거는 못 따지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오로지 판사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있는 그대로 해도 재량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 나는 지금 등기하는 게 급해 죽겠는데 등기를 언제까지 해주라고? 며칠 나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미라고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자, 10년이 돼도 등기를 실행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여기서 말하는 요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요때 이행 판결은 성수한 자만 해요. 자,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이에요. 요거는 이행 판결이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지니까, 물론 상속재산 분할 판결, 사행위 취소 판결, 이 전부 다 형성 판결인데, 자, A, B, C가 공유로 샀습니다. A 돈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개발제한 구역에 있으면 마음대로 팔지도 안 하고 모텔도 못 짓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텔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규제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A도 돈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자기 지분만 파는 거는 B씨한테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공유해서 자기 지분 처분은 자유예요. 그런데 지분으로 팔면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그러니까 B씨 보고 팔자 그래요. B씨는 안 팔려 클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A는 요 공유물 전부를 팔려면 A 혼자 못 팔고 B씨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안 팔려 클 권리도 있다고. 그러면 A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럼 네모같이 잘라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네모같이 잘라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공유물을 뭐 해달라고? 분할하자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 그럼 요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 B씨가 협조를 하면 되는데 인간이 협조를 안 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면 그때는 말하고 소송하라며. 그때서 하는 소송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맞아요? 그럼 거기 나오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요건의 성질이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하자 그러면 해야 된다니까. 형성권. 그래, 형성권의 바탕에 두는 소송이니까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그럼 봅니다. 요 판결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 이렇게 잘라요. 잘라놓고 판사가 요 부분은 A 걸로 하고 요 부분은 B 걸로 하고 요 부분은 C 걸로 한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럼 요 판결이 확정만 되면 그때는 별도로 이 부분은 등기해도 안 해도 누구 거? A 거. 얘는 누구 거? B 거. 이건 누구 거? C 거. 판결이 나왔겠지. 소송 운동가지에 의해서 A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원고고 이 사람이 비고예요. 맞아요? 그럼 그 판결문은 A한테 먼저 B, C한테 다 줘. 다 줘. 그럼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A 거, B 거 굳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문 가지고 A는 지 혼자 등기하고 B는 또 지 혼자 등기하고 C는 지 혼자 등기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공유물 분할 판결일 때는 그때는 그 판결에서
원고뿐만이 아니라 패소한 피고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성소한자만 하라 그랬어요? 예? 근데 공을 분할 판결을 말해 놓으면 그때는 원고뿐만이 아니라 패소한 누구요? 피고도 등기를 말 수 있다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채권자 대위를 공부를 할 건데 어차피 나온 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채권자 대위.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근데 을이 이전 등기, 갑과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해요. 안 하니까 채권자가 을이 할 걸 을이 신청할 등기를 뭐 한다고? 대신한다고. 자, 을의 채권자 A가 있는데 을의 왜 등기를 안 하고 있느냐 하면 A가 지금 을한테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판결문까지 딱 받아가지고 딱 지고 기다리고 있어. 뭐 기다릴까요? 을한테 재산 생기기를 기다리겠지.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해오는 순간 바로 경매가 붙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 민법 404조에서 채무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는 채권자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예? 왜 여기 채권자 대위? 채권자가 대위한다고 해? 자, 그럼 봅니다. 그때 요 등기할 때요. A 혼자 할까요? 갑하고 해야 될까요? 갑하고 해야 돼. 예? 원래 갑과 을이 둘이 공동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이 안 하니까 A가 대신 들어가서 갑하고 둘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A가 갑을 찾아갑니다. 차용증 떡 들고 판결문 들어가서 내가 지금 채권자인데요. 등기 좀 합시다. 내 같으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줘. 내가 니한테 팔아 날카면 안다고. 그럼 할 수 없이 A가 갑을 상대로 등기 달라고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겠지? 자기가 할 권리가 있다 근데 안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그럼 판결은 누가 받았어요? A가 받았지? A가 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 말입니다.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눈치라도 있으라 그랬잖아요.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봐. 있어요. 원래 판결을 그걸 기판형이라고 그래.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걸 기판형이라고 그래요. 그건 소송 당사자한테만 미쳐요. 당사자한테 미친다고요? 둘이만 다퉜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둘이한테만 미쳐야지. 이 사람은 다타보이다 이 사람한테는 미치면 안 되지. 그럼 요걸 미쳐야 되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채무자에게도 기점을 미침으로 을도 A가 받은 소송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채무자도 그 판결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나오면 여기 출제가 요즘 잘 되는데 지문이 총 해봐야 몇 개예요? 6개라고. 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요 6개 중에 틀린 거 하나 집어넣고 4개 내놨네. 얼마나 시험치기 좋아. 에휴. 자, 그래서 봅니다. 자, 판결 한번 봅시다. 자, 226페이지. 자, 판결에 의한 등기 기억번 이행 판결이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수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때 중요한 말이 뭐렇게 해서 성수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수한 자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봅시다. 리얼번. 그때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행 판결, 성수한,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두 번째 줄 자동적으로 판결 확정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하므로 성소, 패소한 원고, 피고 관계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뒤급은 채권자 대위. 자, 두 번째 줄 끝에 채무자도 대위 소송이 제기된 그 사실을 아실 경우는 그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원래 판결은 누가 받았는데? 채권자가 받았지. 채권자가 받은 판결로도 채무자도 등기 신청한다. 자, 맨 밑에 명. 신청기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 시기와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었더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 6가지 지문 중에서 4개가 나온다니까요. 접수가 됐습니까? 에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 자, 포괄성계의 등기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포괄성계가 대표가 뭔데요? 상속. 그 상속 등기를 말합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나중에 상속 등기를 별도로 하니까. 그 밑에 넘어가지 말고 그 밑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이고. 자, 4번 2층에서 3층으로 정축하는 것 부동산 표시 변경 경력 등기 자기 이름을 갑에서 갑다시로 개명한 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력 등기 자기 건물 철거한 거 멸실 등기 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나머지 것들은 강론 공부할 때 내가 각각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 뭐까지 했어야죠?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공동. 예외적으로 뭐? 단독. 자, 그런데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어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상판대를 보니까 상판 보면 가수 변신 권소혼 요게 단독 신청이 다 들었다니까. 요것만 알아놓으면요 나중에 대의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어떤 등기는 단독이냐 어떤 등기는 직거이냐 그거 어차피 일일이 다 못해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자,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자, 첫째 여기서는 포괄성계 등기가 나와서 포괄성계 등기는 상속 등기를 말해요. 근데 여기는 포괄성계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래요. 포괄성계인이란 말은 상속 인에 의한 등기예요. 요 위에 거는 갑이 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니까 자기 아들한테로 187조에 따라서 소유권 넘어왔죠? 언젠가는 요 등기를 한번 해야 돼. 요게 상속 등기 요 위에 거고 요 밑에 거는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차라리 매매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매매를 했으면 등기까지 해주고 죽든지 매매는 해놓고 등기를 안 해주고 죽었어요. 자,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요 사놨는데 갑이 죽었다고 해서 등기 안 받아갈까? 받아가야지. 그럼 갑은 죽고 없어. 자, 갑이 죽으면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기 아버지의 권리 의무가 몽땅 아들한테 넘어와요. 몽땅 넘어오는 걸 말해? 넘어가는 게 성계 아닙니까? 몽땅 넘어가는 게 포괄성계라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등기 의무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등기 의무자 지위까지도 아들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하니까 요거는 단독 신청이지만 요거는 공동 신청이에요. 요걸 포괄성계 인에 의한 등기 또는 상속 인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공동 신청이고 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죠? 사망했으면 상속 등기를 거쳐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거쳐갈 것 같다 바로 갈 것 같다? 바로 갑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자기 아버지가 팔아놓고 죽었잖아요. 등기원인을 아버지가 만들어놓고 죽어서 대신에 아들이 그냥 가서 등기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고 만약에 팔기를 아버지가 팔지 않고 아들이 팔았다. 에? 그때는 바로 할까요? 상속이 하고 해야 될까요? 누가 등기 원인을 만들었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아버지가 팔아놓고 죽기 때문에 대신 아들이 참여만 하는 것 뿐이지 등기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중간생애 등기를 허용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 말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맨 마지막에 각하서의 유예 이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등기를 하려면 말로 해요? 서류를 해요? 서류 중에 맨 앞에 올라가는 게 등기 신청서예요. 관공서 갔어요. 담당자한테 뭐 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담당자가 반드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요 앞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관공서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앞에 신청서가 있는데 요게 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어.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등기 권리자가 있겠지? 권리자는 누구겠어? 어디 적겠지? 의무자는 누굴 적어?
자기 아버지는 이미 뭐 했다고요? 사망했어. 사망하는 순간 권리 의무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가 있어 없어? 죽었는데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그 의무를 아들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갑이 들어갈까? 갑다시가 들어갈까? 갑다시가 들어가요. 근데 등기부에는 지금 등기부에는 등기 의무자라고 들어가야 될 등기 소유자가 지금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지. 원래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다르면 등기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근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신청서하고 등기부가 다르잖아요. 다르다 한다고. 자, 그것도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3번 봅니다. 등기관은 등기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지만 요거는 각하한다 아니다? 아닙니다.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대위 신청.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리 신청이 있는데, 자, 대리는 민법에서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걸, 본인의 권한, 본인의 의무, 본인이 해야 될 걸 다른 사람이 대리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대리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걸 대리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리권을 법에서 주면 법정대리, 개인이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 수권행위를 하게 되면 임의대리. 자, 그래서 이때는 대리권을 받아서 법에서 받던 아니면 위임장을 받던 대리권을 받아서 하면 대리고, 요거는 위임장도 필요 없고 네가 안 하면 나도 할 권리가 있다. 아, 이거 딱 값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거 적었죠 내가? 한치 앞을 내가 못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요모의 옷걸이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을이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자기 채권자가 경매 붙일까 싶어서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을이 안 하는 요 등기를 채권자 A가 뭐 한다고요? 대신해 준다. 요거는 위임장 받고 해요? A 권리 자신을 해요? A 권리를 한다고요. 요게 대위입니다. 자, 그러면 대위를 하는 등기가, 자, 지금 요것처럼 채권자 대위. 일단 우리 교재에다가 거기다 채구멸소신 이렇게 적으라 그랬죠? 채구멸소신. 요게 채권자 대위 등기입니다. 자, 방금 했던 요게 채권자 대위고 밑에 것들 아직까지 안 했어요. 나중에 강론할 때마다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어쨌든 요렇게 넘어갑니다. 자, 채권자 대위가 나오는데 요 채권자 대위가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 시험에는 작년에 지문이 간단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간단히 나오긴 나왔는데 10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요. 하자해도 안 해요 내가. 자, 작년에 여기 나왔어. 요것도 채권자 대위지만 다 민법입니다. 요것도 채권자 대위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갑한테 등기가 있다면 결국은 병이 등기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가야 되는데 병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전원 합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 맞아요? 전원 합의가 있단 말은 갑이 병한테 바로 등기 줄게 합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합의가 없을 때는 바로 합의도 없었는데 갑한테 가서 등기 주세요. 그럼 갑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때는 중간자 을을 뭐 해서? 아, 대위에서. 이것도 채권자 대위라고. 자, 등기를 보면 을은 갑한테 등기받을 권리가 있고 병은 을한테 등기받을 권리가 있는데 병이 을한테 받을 요 권리에 따라서 을이 갑한테 받을 요 권리를 뭐 한다고요? 대위한다고. 요 사람이 등기받는 걸로 보면 요게 권리자고 요게 채무자 아닙니까? 요래 한다고. 자, 그럼 봅니다. 채권자 대위 등기를 하면 을을 대위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을의 권리를 대위하고 있으니까 등기는 갑에서 을로 하고 을에서 병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채권자 대위를 하게 되면 중간시행의 등기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때 병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 등기 권리자는 이 등기를 실행함에 따라 등기를 얻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병이 을의 등기를 대위하고 있으면 그때 등기는 병으로 발효해요? 을 앞으로 돼요? 을 앞으로 되니까 등기 권리자가 병이겠어? 을이겠어? 을이지.
근데 지문에 요때 요 등기를 대의하면 그때 등기 신청의 등기구라는 병이다. 이런 지문 나오다고요. 맞다, 틀리다? 아, 틀려요. 이것도 일종의 채권자 대의인데 어쨌든 채권자 대의 자체를 시험에는 요즘 안 냅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꼭 필요한 것은 문제풀이 과정에 가면 여기 또 문제가 나와요. 그때 한 2문제 정도 풀어보면 그게 나오는 지문들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32페이지 보면 채는 했죠 방금? 그 맨 위에 구 동그라미. 3번에 건물 멸실할 때 멸 동그라미. 5번에 수 나오죠, 수. 4번에 신 나옵니까? 그래서 채구 멸수 신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자, 대리 신청. 자, 본인 갑과 의리해야 될 등기를 대리인 A가 등기를 대리 신청합니다. 자, 그럼 뭡니다. 이때 대리할 때는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허용이다, 금지다? 원칙적으로 금지지, 본인 보호를 해서. 그런데 이때는 이미 금액 정해져 있는 거 등기만 대리하는 거니까 이때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등기 신청 대리권이니까 등기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언제가 완료돼요? 접수되는 시점이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시점은 등기 신청 완료 시점. 어느 시점? 접수 시점까지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 그럼 틀립니다. 등기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과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 그럼 틀려요. 등기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 접수시까지. 자, 그래서 거의 첫째 줄이고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오늘요 A 법무사한테 둘 다 등기 신청을 대리시켰어요. 대리시켜서 갑이 집을 팔고 나니까 등기까지 이제 넘겨주라고 서류 다 넘겨주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 상해 안 상해? 상해. 상해가 뭐였어? 아, 죽었어. 아, 죽었다니까. 그래 보면 술 처먹고 죽었다니까. 그럼 뭡니다. 법무사가 그날 서류 받아가지고 서류 정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등기를 접수시킬 건데 접수인데 여기 그날 밤에 그 전날 죽었다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그 다음날 아침에 요 A 법무사는 갑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등기를 접수시켰어. 그럼 등기 접수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대리권 소멸했어, 소멸 안 했어? 소멸했지. 그때 등기가 실행이 되었다면 그 등기 효력이 뭐냐? 이건 유효다, 무효다? 아, 유효다. 진짜 판거는 맞아, 안 맞아? 맞으니까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이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신청되었더라도 뭐라고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6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접수가 되셨죠?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안 읽어줘. 여러분들 뭐 아는 것보다는 뭐 빨리 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쉬었답니다.